근저당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돈을 다 받아야 다음 순위로 돈이 넘어갑니다. 이게 경매로 매각이 되면 국민은행이 다 받아야 우리은행이 받고 우리은행이 다 받아야 토마토저축은행이 돈을 받아요. 자, 그러는데 낙찰이 싸게 돼서 국민은행까지만 낙찰이 되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은행은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속상하겠죠? 억울하진 않아. 왜냐하면 2월 1일에 근저당을 우리은행이 할 때 1순위가 있는 거 알고도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매를 매각이 되면 국민은행이 돈을 다 받아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도 대출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못 받았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한 거예요. 오늘 제가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물건과 채권들을 많이 거래를 하면서 사르셨어요. 근데 경매를 하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의식이 없이 사셨을 거예요.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권리를 누구는 인수가 되고 누구는 인수가 안 되고 이런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물건인지 채권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건에 대해서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 소유권, 근저당, 전세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시가 중요하다.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추상적이죠? 물건은 대부분 보시면은 등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유자가 등기해 주는 게 물건입니다. 소유자가 팔면서 다른 소유자한테 등기해 주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사람이 물권자인 거예요. 소유권자. 소유권은 물건입니다. 제3자에게도 내가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고 공시가 되죠. 등기라고 하는 거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인데 어느 누구나 뗄 수가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저 건물 주인이 궁금하면 떼보면 돼요, 여러분. 개인정보 열람이 아니에요. 공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건물을 매매할 때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고 거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누군지 누구나 알 수 있게 등기하는 겁니다. 근저당도 물건이에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 등기하죠. 근저당은 그래서 물건입니다. 공시가 되죠. 어느 누구나 등기를 떼면 근저당권이 있는 물건인지 알 수 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을 제공받을 권리, 상대방으로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만 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에는 물건과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있고 그냥 물건이 있어요. 보통 물건은 남의 거를 내가 훔치거나 하지 않았는 이상은 가진 사람을 소유자로 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나 자전거 이런 것들은 뺐거나 훔쳤거나 하지 않으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보는데 그럼 부동산을 만약에 그냥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본다. 그럼 힘으로 뺏는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공시하는 거예요.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공시를 합니다. 등기나 등록하는 자산 대표적인 게 부동산, 아파트, 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비행기표 이런 것들은 등록하죠. 고가의 자산은 등록을 해서 누구가 소유자인지를 서류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아파트에다 막 이름 써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줘야 되는 권리, 받아야 되는 권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채권이랑 물건. 돈을 줘야 되는 권리를 제가 좀 적어봤더니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각종 요금들, 핸드폰 요금, 전기 요금 이런 것들, 카드값, 공과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세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다 채권들이에요. 카드값 내가 썼는데 저희 가족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카드사에서? 못 받죠. 당사자한테만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카드값은 채권입니다. 나한테만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과금 나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죠. 각종 요금, 차용증,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세금도 나한테만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야 되는 돈의 대부분은 채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거는 물건이에요. 물건은 소유자가 내가 갚지 않으면 물건을 처분해도 좋다는 권리를 설정해 준 게 물건입니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근저당. 담보대출.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빌리면서 은행에다가 서류를 줘요.
물건을 처분해도 좋다는 근저당을 설정을 하면서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물건을 처분을 해도 좋다라는 게 담보대출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권리죠. 소유자가 소유권을 처분의 권한을 남한테 준 거예요. 이건 등기하죠. 어느 누가 볼 수 있게 굉장히 특별한 권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근저당을 가지고 대출로 집을 샀다. 그랬는데 내가 대출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서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동생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물권자가 이 물건을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카드 값은 내가 쓴 거 동생한테 달라고 못하죠. 물권은 근저당을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 근저당을 그대로 놔두고 증여를 하면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이 물권자, 근저당권자는 이 아파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게 물권입니다. 제3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진다는 건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물건의 처분 권한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전세권, 근저당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잖아요. 똑같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신용대출로 빌린 거랑 담보대출로 빌린 거랑 달라요. 신용대출을 빌렸으면은 은행이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이 사람 재산을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야. 아파트를 팔 수 있습니까? 신용대출 받았는데 팔 수 없어요. 채권이 있으면 은행에서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까지는 없어. 근데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안 냈다. 그럼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물권이랑 채권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돈에 대한 권리는 거의 대부분이 채권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한번 보시면은 물건은 근저당이랑 전세권이 있어요. 이런 물건들은 특징이 뭐냐면 등기한다는 거예요. 자, 등기를 안 하는 물건도 있기는 해요. 등기를 안 하는 거는 실제로 점유하는 거. 등기에는 없는데 가보니까 있어.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유치권 같은 거예요.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일반 처음 물건이라는 거를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특수한 거 말고 일반적인 등기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물건을 설정을 했는데 물건은 날짜와 권리자, 금액이 다 써 있어요. 처분의 권한이 뭔지가 다 써 있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가 21년 1월 1일 근저당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1순위예요. 근저당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돈을 다 받아야 다음 순위로 돈이 넘어갑니다. 이게 경매로 매각이 되면 국민은행이 다 받아야 우리은행이 받고 우리은행이 다 받아야 토마토저축은행이 돈을 받아요. 자, 그랬는데 낙찰이 싸게 돼서 국민은행까지만 낙찰이 되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은행은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속상하겠죠? 억울하진 않아. 왜냐하면 2월 1일에 근저당을 우리은행이 할 때 1순위가 있는 거 알고도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근저당은 공시하잖아요. 1월 1일에 근저당을 설정을 했어. 등기에 있어. 있는데 2월 달에 우리은행이 등기를 떠보니까 국민은행이 있는 거를 알고도 대출을 해줬어. 그리고 이게 경매를 매각이 되면 국민은행이 돈을 다 받아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도 대출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못 받았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도 해준 겁니다. 자, 3순위 토마토저축은행. 그걸 알고도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근저당권자는 자기가 경매로 매각이 됐을 때 배당이 다 되는지 계산해보고 잘 된다는 자신이 있을 때만 대출을 해줍니다. 순위가 분명하고 순서대로 받고 앞에 거 다 못 받으면 뒤로 순위 안 넘어간다. 이해되셨어요? 되셨을 거예요. 채권들이 있습니다. 자, 카드값, 공과금, 신용대출, 세금이 있는데 자, 카드값 나가는 날짜가 카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롯데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는 카드 결제일이 1일이고 얘는 10일이고 얘는 15일이고 얘는 20일이다. 4개를 다 안 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순위가 결제일이 빠른 게 더 빨라요? 결제일이 빠른 게 순위가 더 빠릅니까? 자, 채권은 공시가 안 되잖아. 자, 제가 돈을 빌리는데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A, B, C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A한테 빌리고 다음날 B한테 빌리고 그 다음날 C한테 빌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1순위, 2순위, 3순위예요? 아니지. C한테 빌리고 그 다음날 빌리고 그 다음날 빌리고 순위가 있어요? 서로 모르죠. 공시도 안 됐지. 그래서 채권은 평등하고 순위가 없습니다. 많이 빌려준 사람한테 많이 줘요. 배당을 할 때. 배당이 달라요. 만약에 부동산이 있고요. 근저당이 있어요. 근저당 설정 날짜랑
같은 날 신용대출이 압류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이걸 팔았는데 근저당권자가 먼저 받아야 될까요? 신용대출이 먼저 받아야 될까요? 근저당이 먼저 받아야 되겠죠? 자, 신용대출은 이 물건을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채권이고, 근저당은 원래 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물권자예요. 채권이랑 물건이 부딪히면 물건이 항상 우선합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가 설정을 해줘야지 할 수 있는 거. 처분의 권한을 소유자가 준 거고, 신용대출은 원래 처분의 권한이 없는데 돈을 받아야 되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너 받을 돈이 있어? 근데 얘가 집이 있는데도 돈을 안 갚니? 그럼 이거 팔아서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압류예요. 그러면은 날짜가 같을 경우에는 물권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본반을 4년을 가르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다 보니까는 엄청 상식적이더라고요, 법이. 우리 국민은 빌려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빌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입장에 다 처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입장에서 고려를 했을 때 억울하지 않은 어떤 선을 정한 게 그 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압류가 있는데 있는 걸 알고도 대출을 해줬다. 그럼 그것까지도 그 사람이 선순위예요? 그건 아닌 거야. 법은 시간 순서대로 보호를 해요. 물권자보다 채권자가 항상 우선하긴 한데 근데 가압류권자가 먼저 있었어. 그러면은 그때는 먼저 된 사람이 순위가 있는데 날짜가 같으면 원래 권리가 있었던 사람한테 주겠다 이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에요. 근데 우린 좀 상식이 없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면은 그게 그렇게 이렇게 막 외워야 되고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완전히 이해가 되는 날이 있었어요. 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물권은 점유하거나 등기하는 거, 채권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등기하지 않습니다. 공과금을 막 다 등기합니까? 하지 않아요. 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내가 근저당을 갖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의 처분의 권한이 있다. 왜냐하면 등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은 카드값을 안 냈으면 그 사람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지 그 사람 말고 주위의 사람한테 달라고 하거나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물건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물건은 순위가 분명히 있고 채권 순위가 없다. 카드 그 청구일이 다르다고 해서 빠른 사람이 먼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저당, 전세권, 가등기 이렇게 등기하는 거가 예시고 채권은 압류나 임대차 계약이에요. 원래 임대차 계약은 등기해요? 계약서 써요? 계약서 쓰죠? 채권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자, 그리고 물건은 소유자의 동의하에 설정하는 거고 채권은 압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법원의 직권으로 압류하는 겁니다. 몰래 해요. 몰래 합니다. 제가 이걸 맨날 가르쳤는데 소유자한테 동의 없이 몰래 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소유자한테 얘기하면 집을 얼른 막 명의를 돌리거나 하겠죠. 그래가지고 압류는 얘기를 안 해. 가압류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해요. 이렇게 말로 했는데 진짜 내가 뭘 팔려고 보니까 압류가 있었던 내가 뭐 세금을 안 냈나 봐요. 고지서를 못 본 것 같아. 가압류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가압류가 한번 들어갔다가 얘기 안 하고 지웠더라고. 경험해봤어. 소유자 동의 안 하더라고.